안녕하십니까, 표종체입니다.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짬이 나면 반드시 나 혼자 뒷골목의 한적한 식당으로 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쉽게도 이 나이에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하고요. 혼자 뒷골목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일부러 용각산 알루미늄 캔과 담배를 꺼내고 밖으로 나가면은 때로는 어떤 종업원들이나 옆자리 중국인들까지도 안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저 미소를 띄워주고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꽤 많은 중국인들은 흡연에 몹시 관대합니다. 당연히 용각산 빈 캔은 휴대용 재떨이로 쓰는 것이고요. 아시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누구나 외교관이 된다고 하듯이 나도 모르게 한국을 욕먹이는 행동을 할까 매사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왼손에는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매너 좋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자리 중국 분들이 물어옵니다. 한국인이죠? 라고. 술까지 곁들여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면 10명 중 두세 명은 꼭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우기느냐라는. 그러니까 최근 5, 6년 동안만 해도 그 들은 횟수만 따지면 아마 4, 50번은 좋게 들은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한 번은 중국에서 4, 50대 미녀 조선족 개그우먼이 TV 개그 프로에서 한국인은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한다고 비꼬았거든요. 모든 방청객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박수를 치고 파한대소를 했죠. 그 영상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 중국에서 활동하는 어느 백인 리포터도 왜 한국인은 공자를 한국인이라 우길까라고 해서 환호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중국인들이 웃는다는 것은 누구나 그 내용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중국인들이 분노를 하다가 이제는 비꼬아 버리는 그런 단계로 올라간 것이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회담 같은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는 장수 TV, 거기에 시지의 칭리엔 슈어라는 프로에서도 아마 프랑스 청년인가 하는 패널이 똑같은 질문을 한국인 청년 패널에게 했습니다. 공자가 왜 한국인이야? 라고 말이죠. 그 한국인 청년 패널이 대답하기를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국인들의 99.9999%는 공자가 중국인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11명의 외국인 패널들과 3명의 중국인 사회자들 모두 환호와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 출발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2010년 중국의 정론 기관지 그 환구시보에서 왕위라는 신참 기자가 소설에 가까운 아주 대담한 오보를 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병덕 교수가 당나라 시인 이백이 한국인임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곧바로 다음날 이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신화통신, 신문망, 腾讯, 모든 중국 주요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고요. 급기야는 일본의 한 포털도 이 기사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깐수 TV라는 데서는 한심하다는 논조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사건은 점점 커집니다. 대만의 공중파 TVBS는 그 깐수 방송을 인용해가지고 당태종이 고려를 정벌하러 왔을 때 200의 조상을 한국에서 포로로 데려갔다
그거를 서울대 김병덕 교수가 논문에서 밝혔다라고 보도합니다. 웃기는 건 고려는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나 건국됐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절에 고려라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서울대에는 역사학과가 없습니다. 김병덕 교수라는 교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묘하게 변모해 갑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중국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얼마나 확산되고 얼마나 분노가 들끓었던지 결국 우리나라 주중 대사관이 그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보도자료를 돌리기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한자 사건도 일어나고 그 밖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포털 동베이왕이라는 거기서 조선일보를 인용해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수영 황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한국인임이 입증됐다고 그 성균관대 박분경 교수라는 분의 말을 인용한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역시 성균관대에는 박분경 교수라는 인물도 없었고 당연히 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밝혀졌고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실 최근 몇몇 중국 그 인플루언서들은 직접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공자에 관해서 물어본 다음에 결국 한국인들이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오해다라면서 그 사실을 바로잡아 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는 오히려 한국을 보호한다고 댓글에는 비난만 잔뜩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웨이보에서도 그런 건 루머다라고 비판한 댓글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어쩌면 말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에는 동이 그리고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그렇게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가운데 있는 자기들은 중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화를 중심으로 해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중화사상, 중화요리 다 그런 데서 연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공자 스스로도 동이족 국가라고 하는 은나라의 후예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고 또 그 사실이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편에 기록되어도 있습니다. 그 동이족의 지역이 바로 오늘날 중국의 산동반도와 일부 중국 동북 그러니까 랴오닝, 지린, 헤이룽지앙의 그 일부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동이족입니다. 말씀드렸듯 동이라는 뜻은 동쪽의 활 쏘는 사람이 아니고 동쪽 변방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작 한국에서는 공자가 한국인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 밖의 일이죠. 국내 최대의 유교 연구기관인 성균관에서도 중국의 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공자는 중국 노나라 시대의 학자라고 쓰여 있고 중학교로 올라가서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학자로 인의 사상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진학률이 96%를 상회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공자가 중국인이라고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한때 그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일본의 익명 커뮤니 사이트 5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고짠네루라는 그런 데서 어떤 네티즌이 장난기로 한국과 중국을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그런 공자 한국인설을 막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화가 났던 일부 한국인 네티즌에 의해서 들켜버려가지고 그들의 대화 기록마저도 공개되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대화 내용마저도 중국에까지 그게 다 공개됐습니다. 물론 나는 이런 상황을 웃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게다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비롯된 루머가 점점 더 정형화되고 조직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부추기는 일련의 젊은이들의 장난기가 지금은 완전히 사회 문제로 굳어진 느낌이랄까. 그런데 사실 조금은 민망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일부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명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말입니다. 소위 환단고기의 환빠라고 불리우는 어떤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남들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처벌하거나 단죄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컨대 요즘 뉴스상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자식이 부모를 폭행을 했다거나 또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선생님의 따귀를 때린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래 들어서 사실 종종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한국인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자극적인 루머나 기괴하기까지 한 선동들이 판을 치는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생계수단 또는 수익을 보장받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특정 단체,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는 소셜미디어에서 높은 조회수를 보장합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경쟁 관계이거나 반대 입장에 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자극하면 모두들 거기 열광하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든 국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이든 아니든 잃는 건 별로 없습니다. 기껏 당해봐야 경고나 아니면 좀 더 큰 제재를 당한다면 계정 정지 정도니까. 그래서 이처럼 위험성에 비해서 보상이 크니까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선동으로 재미를 보는 이른바 어그로 꾼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슬그머니 한 번쯤은 우리가 반대 입장을 경험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무턱대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고 무작정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림이 옳을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징진지라는 지역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맥락과 같죠. 베이징의 징, 티엔진의 진, 허베이의 지, 그래서 징진지인데 그 징진지에서 나온 것이 24절기라는 게 있고 그중 음력 5월 5일 굉장히 중국의 큰 명절 단오절이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꼴을 비통해하다가 투신자살한 춘추시대 충신 굴원을 기리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제사밥을 만들어서 강에 던지면서 그를 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단오절에 먹는 쫑즈고 중국 단오절의 유래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오운육기의 대가이면서 중국의 수안밍수회라는 것과 뭐 일본의 추명학 등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학자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현암 김용훈 선생님이라고. 아마 한국의 역사상 몇 안 되는 어떤 분야의 천재인 그분의 논지에 따르면 절기가 아니고 절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에서 단오절에는 종지를 먹고 진ien, 취위엔, 굴원을 기리고 그리고 롱조우 비싸이라는 배를 타고 경기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럽니다. 만약 단오절에 종지가 없다면 그건 단오절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2005년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했다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곧바로 혐한론이 퍼져나갔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식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로 중국은 중국의 단오절과 고구려 고분 집단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사실 그건 완전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5월 5일 단오절이 아니고요. 한국의 음력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그네 타기와 씨름 그리고 신주를 마시는 문화 행사 같은 개념이랄까?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된 축제입니다. 말하자면 단오라는 명칭만 같을 뿐 그 기원이나 날짜나 전혀 다른 별개의 문화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추억을 더듬는 일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종채였습니다.